어저께 있었던 또 어마어마한 재판 얘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새로운 변호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화요일 이게 이화영 재판이 항상 화요일이더라고요. 김영태 변호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자, 분이죠. 김영태 변호사는 사실은 저 민변의 굉장히 중요한 창립 멤버입니다. 창립 멤버였군요. 네. 그리고 1965년생이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을 해서 이제 서울대 법대를 아니죠. 그래서 사실 23회가 됐고 덕수. 덕수인- 법무법인 덕수. 덕수입니다. 덕수. 네. 덕수. 그래서 소속 저 변호사고요. MBC 그 이사인 박문진 이사를 2003년부터 2006년까지도 했을 만큼 예. 저 진보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고 뭐 그 이영희, 송두율 등의 국가보안법 사건 변론도 했었고 제가 그 다시 보내드린 사진 한번 김영태 변호사 관련 보죠. 김영태 변호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좌파에서는 이제 인권 변호사다. 그래서 수많은 네. 이제 그 인권 사건들을 앞장서서 변호를 해왔다 하는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저께 이화영 그 경기부지사의 그 재판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보 정신 차려 막 부인이 막 너 왜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당신이 했다 그래. 당신 왜 그래? 당신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변호인을 못 믿겠어요. 나는 변호인이 지금 검찰 편에 선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인을 해임하겠어요. 라고 해임계를 냈는데 그게 지난 재판에 예. 벌어졌던 일이죠. 변호인 해임계는 변호사 해임계는 본인이 내는 것이 유효한 적법성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부인이 낸 거는 이게 지금 뭐지?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정말 보다 이런 재판은 처음 봅니다 했는데 어저께는 그거보다 더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난 재판, 그러니까 어제 재판보다 그 전에 열린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네. 변호사 없이 혼자 나와 앉아 있었어요. 네. 그 혼자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동안 해광이라는 법무법인을 해왔는데 부인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임계를 냈잖아요. 네. 그래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할래 하니까 이화영 씨가 저 해광이랑 할 겁니다. 네. 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다음에 해광이랑 나오세요. 라고 해서 어제가 열렸는데 어제 또 안 나온 거예요. 해강은 안 나오고 덕수가 나온 거죠. 예, 덕수에 김영태 변호사가 딱 나와 그렇죠. 앉아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네. 왜 그러십니까? 네, 왜 나왔습니까? 네. 라고 하니까 재판부에서 해광 변호사가 네. 자기 못 나간다고 네, 해광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가족들 간 피고인의 이화영 부지사 가족들 간에 네. 변호인 문제에 관해서 아직 합의가 안 돼서 네, 해광 변호인 저희는 못 나가니까 덕수 변호사가 어쨌든 지금 17명이거든요. 네. 이화영 부지사 변호사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그럼 덕수가 좀 나가주세요. 라고 해서 덕수가 나온 거예요. 변호사 2명이. 그런데 이화영 씨는 A4 용지 2장에 자필로 글을 써서 냈답니다. 네. 해광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다음번 저 재판부터 또 도움을 다시 받고 그렇죠. 싶어요. 덕수 필요 없다는 거죠. 라고 해서 그래서 다음 기일인 22일, 8월 22일까지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그냥 절차를 따를게요. 하지만 제 뜻은 일단 해광이랑 하고 싶다는 겁니다. 라고 재판부에 냈어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화영한테 묻는 거죠. 네. 자, 그럼 지금 이화영 변호인 잘 들으세요. 당신은 지금 당신 배우자가 해광 변호사를 해임하겠다 이렇게 한 거는 오해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내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죠? 해광 소속 변호인단을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죠? 라고 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네. 그렇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덕수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재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재판장님. 제가 10분만 휴정을 요청합니다. 네. 저희가 피고인 이화영 부지사랑 저희가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직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네. 저희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네. 10분만 주십시오. 그래서 재판부가 10분 그럼 얘기하세요. 네. 라고 시간을 줬어요. 10분 동안 그래서 휴정이 들어가서 이화영 씨랑 얘기를 한 거죠. 네, 10분 동안 뭘 했냐면은 김영태 씨는 분명히 이화영 씨한테 예. 내가 재판에 나가서 잘 변론을 하겠다. 그렇죠. 라고 예. 내가 잘 해줄게. 왜 그래? 어? 예. 야, 저 부지사님, 제가 네. 나 김영태 내가 잘 해드릴게. 아, 네. 근데 뭐라고 가르치려고요? 아유, 제가 나만 믿어. 다 나만 뒤집어 믿어. 써. 제가 이재명 지사나 제가 저보고 다 뒤집어 쓰라고요 지금? 뒤집어 쓰는 게 아니지. 그냥
우리 이재명 지사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주 그렇게 정확하게 변호를 잘 해줄게. 아니 그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 저기 재판부에 제출한 그 뭡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서니 뭐 이런 거 저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아이고, 지금 아내 감옥에 오래 있어갖고 지금 검사들한테 휘둘려서 그러는데 지금 정의의 눈을 뜨고 똑바로 보세요. 아니 제가 무슨 회의와 협박을 받았다고 그러십니까? 아니 협박 받은 게 틀림없어요.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아니 틀려 없고요. 저는 해광 변호사 서민석 변호사랑 그동안 계속 10달 동안 저 맡아주셨던 해광 변호사랑 할 거니까 다음 재판 때 해광 변호사하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진짜 완전히 그냥 극처럼 꾸민 근데 거고요. 이건 10분 팩트랑은 동안에 상관이 없습니다. 10분 예. 동안에 그래서 결국 김형태 변호사가 네. 설득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10분 휴정이 지나니까 다시 재판이 속개됐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속개가 되니까 이제 예. 김용태 변호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못하고 온 다음에는 어떻게 네. 해버리냐면 이 재판을 무효시켜버리려고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내고 네. 그다음에 증거 의견서라는 걸 제출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재판 처음 봅니다. 음. 이런 재판에 제가 더 이상 변호인으로서 제가 조력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 사임하려고 합니다. 네. 라고 사임계를 내버려요. 그렇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재판, 이런 변호사가 네. 어디 있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어제 가장 이제 격렬했던 장면이 있는데 김영태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예. 거의 말싸움까지 또 이제 예. 세게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검사니까 이렇게 이제 규정해가지고 네. 나와서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예. 자기 마음대로 변호인 피고인이랑 합의도 안 된 증거 네. 의견서란 걸 재판부에 내버리니까 네. 검찰 측이 반발을 하는 거죠. 네. 이날의 이제 핵심적인 갈등 상황을 예. 저희가 한번 다시 좀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예. 그러면은 김영태 변호사를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에 더 이상 변호사로서 조력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저는 변호사 사임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7월 25일 날 무단으로 저 불출석을 했잖아요. 예. 이거 지금 18페이지에 있는 건데. 예. 예. 거기 결정적인 장면들을 제가 지금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네. 저희가 사인이 잘 안 맞았네요. 아닙니다. 저는 이날 앞에 걸 보고 있었는데. 네, 이날 죄송합니다. 핵심적인 장면을 보면 예. 다시 김영태 다시 갑시다. 예. 네. 아니 재판이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네. 공소장 특정도 안 돼 있고 네. 공소장도 안 다루는 이런 재판에 나는 사임을 하려고 합니다. 접수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공소장이 없는 내용이면 이거는 뭐냐면은 법인카드 쌍방울 법인카드 법인카드 사용한 재판인데 거기서 왜 대북송금 얘기하냐 이 얘기입니다. 난 이거 안 할 겁니다. 아니 지난번에 7월 28일 날 25일 날 무단으로 불출석을 한 다음에 말입니다. 아니 이보세요. 그 학교 선생님이에요. 왜 무단이라고 합니까? 지금 검사한테 이렇게 예의를 안 지키셔도 됩니다. 됩니까? 무단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 예고 없이 출석을 안 해서 지금 재판이 공전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무단 불출석 아닙니까? 출석을 해서도 기록을 제대로 검토도 안 해왔어요. 그래놓고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예? 지금 혹시 미션 받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미션이라니 무슨 미션을 말합니까? 검사가 지금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퇴장합니다.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검사가 보기에는 지금 김영태 변호사가 갑자기 변호를 하겠다고 들어온 것은 이화영 씨의 진술을 뒤집어 엎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션 받고 온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태 변호사가 크게 화를 내면서 지금 당신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뭐 미션이라고 하면서 나 퇴장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버린 거죠. 예. 네. 그리고는 김영태 변호사가 할 말이 많이 남았었던 것 같아요. 나가면서 이제 네. 기자들을 만납니다. 네. 그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이 묻겠죠. 그러니까 이 재판 엉터리야라고 얘기를 해요. 재판이 엉터리예요. 나는 진작에 이 재판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네. 공소장에도 없는 증인은 왜 끝없이 부르고 이날 누가 나오기로 돼 있었냐면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네. 어제 재판 그리고 안부수 네. 아태협회 회장 아시죠? 예. 안부수가 증인으로 신청되어서 나와서 예.
어제 재판에서 그 사람들이 이화영 씨랑 대질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미션이라고 한 거는요. 네. 그 상황을 막는 미션이에요. 안부수. 안부수, 이화영, 김성태 3자 대면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면서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 재판 바로 잡으러 왔다. 공소장에도 없는 증인을 왜 끝없이 부르고 대북 송금 얘기가 재판에서 왜 나오냐. 이거에 재판이 법인카드에밖에 더 있냐. 카드 갖고 재판 시작해가지고는 없는 일 가지고서 1년을 계속 끌고 영장 앞으로 또 추가하려고 내가 다 알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 본심이 드러나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워딩으로 보면은 이화영이 억울한 죄를 쓰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화영이 M1 죄를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 이화영을 보호하려고 왔다 하는 워딩은 없어요. 없어요. 이게 없고. 또 그럼 자기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는데 경기도가 도와줄 게 뭐가 있어요? 예? 그게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지 따져보려고 내가 그걸 공소장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네. 그것도 안 넣어주던데 그러면서 도대체 도지사가 예. 무슨 직무가 있어서 쌍방울 대북 사업에 도움을 줬다는 겁니까? 오. 이걸 공소장에 밝혀야죠. 검찰이 1년 동안 그것도 안 밝히고 뭐 한 거예요? 재판에 기초가 없어요. 라고 기자들한테 본심 다 드러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참 이화영 씨가 덕이 없나 봅니다. 왜냐하면 부인도 남편 걱정하는 대신 이재명 대표 걱정하고 있고 변호사도 자기 의뢰인을 걱정하는 대신 이재명 대표를 그러네요. 걱정하고 있고 의뢰인 이거는 걱정이 아니네. 이화영 잘못이네. 이화영이 얼마나 덕이 없으면 네. 가족과 변호사가 이화영 걱정을 안 하고 지금 그러네요. 이재명 걱정을 하나 네.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저께 이제 재판부를 불신임한다. 예. 난 이 재판 이대로 못 받겠다라고 불신임계를 제출을 하면서 안에 넣었던 내용이 또 아주 폭탄 그쵸. 같은 내용을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 증거 의견서인가 네, 거기에 네. 있던 게 뒤늦게 나왔죠. 친구 내놓고 의견서가 간 거. 뭐냐면은 지금 이화영이 지금 협박을 받고 있다. 예. 뭐냐면은 김성태가 대질신문을 하면서 김성태 자체가 거짓말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화영에게 자기 거짓말 증언을 같이 동조하라라고 일종의 그 거짓말에 동참하라고 협박을 하면서 네. 2019년 7월 필리핀 국제대회 때 이재명 방북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김성태에게 부탁했다. 그다음에 국제대회 이후에 이걸 또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또 2019년 12월 부지사 퇴임 시에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줬다는 거를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거는 다 허위 진술인데 요거를 이화영이 김성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허위 진술 안 하면 내가 이재명 재판 때 재판부에 로비했던 거 있잖아. 그거 내가 불어버린다. 네. 또 그다음에 그 당신 네. 내가 증언한 거 그 거짓말이긴 하지만 당신도 빨리 그거 맞다고 해. 그거 안 하면 김용을 통해서 내가 이재명한테 후원금 줬잖아. 나 그거 불어버린다. 또 이해찬이 네. 이재명을 돕고 있는 그 조직 있잖아. 그 조직. 그 광장이라고 조직에다가 하는 그 있었죠. 예. 그 조직에다가 이해찬이 돈 댄 거 있잖아. 그거 내가 불어버린다. 그것도 자기가 김성태가 네. 그 지원 겸 후원을 네. 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풀어버리겠다고 폭로한다고 협박을 했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주장이 뭐냐면은 네.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핵심적인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뭐냐면 방북 비용 300만 네.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기로 한 거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 2번 보고했다. 근데 이 진술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저께 김영태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과 김성태의 협박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김성태 협박한 내용이 뭔데? 라고 하면서 물으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성태가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 때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해가지고 네. 그 무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선거법 무죄. 그거를 김성태가 재판부에 로비를 해줬대요. 로비를 해준 거를 내가 폭로하겠어. 폭로할 거야. 라면서 이화영을 협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화영 씨가 협박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거면은 김성태가 이재명 재판부에 로비했다는 게 사실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영태 변호사는 어저께 새로운 이슈를 던진 겁니다. 맞아요. 이재명 지사 재판에 쌍방울 김성태가 재판부 로비를 했다는 게 맞다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회유 협박 당한 거라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요. 아 지금 박은주가 저 회사에 있는 컴퓨터 훔쳤대요라고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제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박은주는 그 시간에 컴퓨터 훔치지 않았어. 왜냐면 박은주는 그 시간에 딴 놈 패고 있었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구하겠다고 이화영이 협박받았다고 하면서 네. 이재명에 대한 김성태의 새로운 재판부 로비 사실을 네. 가지고서 네.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 그렇죠. 가지고서 협박을 하니까 네. 이게 이화영이 협박을 받았다고 하면은 저게 사실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저걸 부인하기 위해서라도 이화영 지사는 이제 네.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해야 돼요. 이화영 부지사가 저 협박받은 사실 인정을 해버리면은 김성태는 또 이재명 재판부에 로비를 했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이상하게 꼬여버렸어요. 지금 황당한 거라니까. 음주운전 왜 했어요? 이러면 아니 저 음주운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이러면 아니 제가 면허가 없어갖고 떨려갖고 그냥 술 한 잔 그렇지. 먹은 거예요. 뭐. 면허가 없어. 면허가 없었어? 무면허 운전이네. 지금 막 이 이렇게.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김성태 돈댕 전부 보면 협박받은 게 뭐냐면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 돈으로 뭔가가 이루어졌던 다른 사건들을 가지고서 협박을 한 거죠. 네. 이 사실 이 사건 오늘 어제 나온 이 주장이 사실은 굉장히 골치 아픈 주장이긴 해요. 말이 복잡해요. 예. 아 어떻게 된 거야라고 살짝 헷갈리는 주장이긴 한데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당신 음주운전했지? 아니 음주운전한 게 아니라니까. 뭐 했는데 아 나 면허 없어갖고 떨려갖고 그냥 살짝 술 한 잔 마신 거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음주운전 범위를 벗어나서 심지어 무면허 운전까지 추가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그렇죠. 변호인이 오히려 공개를 해버렸다 하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재발등 예. 찍은 상황이 되죠. 예. 김형태 변호사가 이런 분 맞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허술한가요? 빅샷이라고 그리고 민변이나 이쪽에서 거두이신데 그동안 실제 재판에 많이 안 나왔었나 보죠.